일찍 준비하면 더 많이 받겠지?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일시납연금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독하시면요,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고요. 따박따박 넣는 월납식 연금과 한 방에 넣는 일시납연금을 나이별로 비교해 보시면서 숨겨진 비밀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35세, 45세 남성분들이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이렇게 넣는다면 누가 연금액이 가장 많을 것 같으신가요?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당연히 안 봐도 나이가 어린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요?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65세에 동일하게 따박따박 노후 월급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얼마냐 하면 25세 남성은요, 매월 140만원. 너무 훌륭합니다. 당연히 40년 동안 거치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겠죠? 자, 35세 남성은 매월 109만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매월 100만원씩이라면요, 45세 남성은 81만원을 받을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는 10년만 냈죠. 내고 이 금액을 65세부터 평생 수령하실 거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다? 무조건 이득이다. 맞죠? 자, 그리고 제 노란색 숫자로 25세 100%, 35세는 25세 대비 약 77% 정도 연금을 수령하시는 거고, 45세는 약 48% 정도 수령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빨리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남들보다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일시납은 어떨까요? 오늘 주제죠. 자, 어릴 때부터 한 번에 당연히 많이 냈으니까, 그리고 거치 기간이 훨씬 기니까 당연히 이것도 젊은 게 유리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이 역시 동일하게 25세, 35세, 45세 남성 1억씩 한 방에 넣고 65세 연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했는데 안 그렇네요. 자, 25세가 65세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71만 5천 원인데요, 35세, 45세 모두 같네요. 자, 35세와 45세 때 가입하면 당연히 25세보다 적어야 하는데 같다. 자, 제가요, 오늘은요, 직접 이거 타이핑 쳐서 자료를 만든 것보다는, 자, 21년 9월 13일 지금 현재 촬영 기준으로요, 가입 제안서를 뽑아서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25세가 많아야 되고 45세가 가장 적어야 하는데 왜 똑같을까요? 제 영상을 기존에 미리 쭉 스토리대로 시청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 용어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평생연금 기준금액 단위 5%로 쌓여간다. 언제까지? 월납이신 분들은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계속 쌓여간다. 20년 동안 5%, 그 이후부터는 4% 이렇게 쌓여갑니다. 그런데요, 일시납은 평생연금 기준액인 단위 5%가 20년간만 쌓인다. 20번을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다. 1억을 넣었을 때 2억이 최대 한도라는 소리입니다. 자, 2억을 넘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유지 가산율.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너스를 더 주겠다. 회사의 약속. 그건 어디에만 적용된다? 자, 월납입에서만 적용된다. 일시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와서 먹어야 단골이 되고 당연히 서비스도 주겠죠. 근데 한 번 오고 앞으로 안 오는 손님들한테 가게 사장님이 서비스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장기유지 가산율은요, 일시납에는 서비스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을까? 자, 요거 궁금하시겠죠? 바로 평생연금 지급률을 늘려야 됩니다. 몇 살에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예시는 3명 모두 65세에 개시했기 때문에 평생연금 지급률이 4.25%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모두 동일하게 나온 것인데요, 자, 어떠십니까?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 좀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다음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요, 연금의 제갈량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럼 어떤 전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요, 65세부터 정해놓으신 분들 딱 20년만 채우면 연금액이 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45세에요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넣어봤자 돈이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42세인데 이거 3년 뒤에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상품이 사라지지 않는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라면 일시납 1억을 하시는 분들 3년 동안 돈을 다른 곳에서 불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45세가 되는 그 시점에 가입해서 65세에 개시를 해야 톱니바퀴가 아구가 딱 맞는다. 그래서 연금 시계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지기간이 20년 정해져 있다 라면 첫 번째 전략을 습득을 하셨다, 20년만 유지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을 채우는 시점에 빠르게 연금을 개시하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야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일시납연금을 준비하신 다음에요, 연금을 매월 수령하길 원하신다면 연금 기준금액과 평생연금 지급률을 따져보고 내가 가입해야 될 나이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일찍 준비하면 더 많이 받겠지 라는 거. 일시납연금은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네, 틀리다. 오히려 일찍 준비하면 1억 돈이 묶여서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에 맞춰서 나의 전략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시납연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머리가 아파오실 겁니다. 없었던 두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판단은요, 유뚜기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요,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 내 인생에서 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시납일 경우에만요. 월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납 상관없고요. 스킵해서 보셨다면은 또 모르고 막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좀 정독을 좀 하시고요. 일시납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나이에 넣고 정확한 시기에 돈을 빼야지, 연금을 받아야지 유리하다, 이겁니다. 때로는요, 월납과 일시납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융화를 시키면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한다면 연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일시납연금의 숨겨진 비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역시 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또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퍼뜨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자녀들 연금보험에 대해서 부모님이 준비해주는 합리적인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